조합부터 수글김철 우리 작품연구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조류 촬영 보정 방법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지물이 없고 나무까지도 없는 이렇게 시원한 하늘일 경우에는 피사체 중심으로 노출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노출은 맨 처음에 말고 마지막에 조정해 주시고요. 어두운 환경부터 먼저 좀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계열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부분을 조금 끌어올리시면 숨어있는 요 날개 부분의 어두운 깃털들이 섬세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요 정도 일단 먼저 해놓고요. 밝은 영역은 크게 하이라이트 홀이 생기는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비값 살짝만 올려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조치를 해놓고요. 활기 끌어올려서 새가 갖고 있는 이 다리의 노란색 부리 색깔, 그 다음에 섬세한 이 깃털들의 컬러감들을 조금만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조금 더 짙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색온도 살짝 조금만 내려오겠습니다. 대신 너무 많이 내리시게 되면 이 노란색의 상대 보색이 현실적인 색감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눈으로 보시면서 진중하게 이렇게 끌어내려 주십시오. 자, 효과 부분에서 깃털의 섬세함을 텍스처와 명료도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또렷해졌죠? 자, 디헤이즈는 살짝 조금만요. 텍스처 충분히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정에서 바로 선명 효과도 많이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새의 깃털들이 또렷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출발하십시오. 감도가 많이 올라갔다면 노이즈, 즉 수동 노이즈 감소 기능도 쓰시면 됩니다.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도가 자동이지만 280이기 때문에 크게 노이즈에 문제가 생길 부분은 아니지만요. 감도가 많이 올라가 있으시다면 수동 노이즈 감소도 좀 충분히 써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조류 촬영에서는 왜곡 현상이나 어차피 초망원으로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광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뭔가 세로로 또는 가로로 중심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필요가 없겠죠. 지형지물도 없고 나무까지도 없으니까요. 주변에 구조물도 없으니까 새한테만 집중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섬세함과 또 색감을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지막에 와서 바로 노출을 조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쫙 끌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마스킹 도구에서 피사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늘을 건드릴 겁니다. 네. 피사체가 검출이 되면 반대로 바로 반전시켜 놓고 하늘 부분을 다시 하늘만 더 짙은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 더 갖고 와보죠. 살짝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진중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번에는 검정 계열이 아래쪽으로, 어두운 영역이 아래쪽으로 노출 살짝만 이렇게 해서 대비가 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약간 밋밋한 하늘이 더 짙은 하늘이 됐죠. 다시 한번 새만 별도로 다시 한번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피사체 다시요. 이번에는 배경이 조금 무거워졌으면 상대적인 이런 차이를 위해서 피사체, 즉 이 맹금류 흰꼬리 수리의 노출을 살짝만, 검정 계열도 살짝만 이렇게 올려보죠. 됐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보정이 끝나고 나면 피사체하고 배경하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보정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노란 부분이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하늘은 파란색 쪽이지만 조류는 노란색 깃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색온도를 옐로우 쪽으로 조금 더 갖고 가보겠습니다. 대신 너무 상대적인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만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확대해서 섬세함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명료도하고 텍스처 이 부분으로 섬세함을 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후 비교 한번 잠깐만 해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강렬한 우중충한 하늘도 조금 좀 살려주시고 선명하고
또렷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됐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검정 계열 배경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새만 봐주십시오. 어두운 영역. 만약에 밝은 환경일 때는 밝은 영역과 흰색 계열을 조금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주셔야 되는데 날씨가 그렇게 환하지 않은 상태니까 밝은 영역하고 흰색 계열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비값 살짝만요. 그리고 색상 부분에서 약간 노릇노릇한 요 날개색을 충분히 강력하게 올릴 수 있도록 활기 쫙 끌어올려 주시고요. 배경이 정리될 수 있도록 뒤에는 이제 요거 색깔을 약간 빼서 요 새에만 시선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배경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중심이니까 색온도를 조금 이렇게 옐로우 쪽으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텍스처 충분히 가고요. 다음에 명료도도 충분히 가겠습니다. 보시면 확 살아나죠? 디헤이즈 조금만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 깃털 부분을 살리실 때는 이렇게 텍스처가 명료도를 쫙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류 얘를 두고 뒤에를 요번에 한번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킹 도구 피사체 선택해 주시고요. 배경을 잡으셔야 되니까 바로 반전 해주시고 흰색 계열 밝은 영역 끌어올려 주시고 이 부분의 채도를 조금만 떨궈 보겠습니다. 네, 채도를 이렇게 떨궈서 조류 피사체에만 컬러 톤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뒤에 배경을 약간 저채도의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죠. 만약에 파란 하늘을 살리고 싶으시면 채도 내리지 마시고 색온도를 내려주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거는 각 작가님의 선호하시는 방법일 테니까요. 저는 아까 첫 번째 사진은 파랗게 살렸으니까 이번에는 배경을 저채도로 조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채도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기본 조정으로 오셔가지고요. 마지막에 노출. 뒤에 배경을 조금 더 뭉개서 시선을 집중을 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피사체를 잡아보죠. 피사체를 잡고 뒤를 뭉개도 되고요. 자, 피사체 한번 잡고요. 네, 반전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를 뭉개실 때는 대비값을 이렇게 대비값을 낮추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또 한 가지 피사체 마스킹 선택하지 마시고 렌즈 흐림 효과로 들어오셔가지고 적용 누르시면 알아서 피사체 주 피사체를 두고 뒤에를 포커스 아웃을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가 적용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 뒤에를 조금 더 보통 조리개 개방 수치가 크지 않은 그런 렌즈일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뒤에를 조금 더 뭉개서 주 피사체의 집중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건 주 피사체하고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 경우 효과가 좋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위에까지 올라갔다면 깃털 사이하고 뒤 배경하고 약간 좀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전체 노출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이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전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을 파란 하늘로 만드실 때는 저는 저채도로 했지만 파랗게 하는 건 피사체하고 배경하고 분리하시는 마스킹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조류 촬영 활용하고 있는 사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